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크리스입니다. 요즘 엄마표 영어 14강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기존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이요. 영어 원서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원서책이나 영상으로 엄마표 영어를 지도하더라도 반드시 교재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교재를 사용하라고 강조하고 있는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익힌 아이, 영어 원서로 익힌 아이, 결국 나중에는 교재를 병행해서 학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더라도요, 결국에는 한국에서 입시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교재를 사용하죠. 사실 우리나라 언어인 국어도 그냥 책만 읽는 경우도 있지만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는 경우 많잖아요. 영어를 공부할 때 영상 또는 원서책으로 해야 한다는 편견을 가지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존 엄마표 영어와 제가 말씀드리는 모아자 코칭 영어는요, 틀이 다릅니다. 기존 엄마표 영어는요, 많이 듣는 것에 초점이라면 요즘 엄마표 영어인 모아자 코칭 영어는요, 이해한 것을 반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다른 이유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에요. 기존 엄마표 영어는요, 영어 환경을 만들어준다 였지만 요즘 엄마표 영어는요, 그런 환경은 아무래도 우리 아이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죠. 기존 엄마표 영어는요, 집중 듣기는 대부분 원서로, 흘려 듣기는 영상으로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엄마표 영어인 모아자 코칭 영어는요, 이미 이해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요, 반복하기 좋은 교재를 사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아이가 교재를 거부할 경우에는요, 원서책과 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한다면 그에 맞는 방법도 뒤에 강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통해서 집중 듣기, 흘려 듣기를 했지만 저희 아이들은 원서책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이유는요, 원서책은 아이들에게 공부가 아니라 그냥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영어 실력을 쌓고 나니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재미있는 원서책을, 그 레벨에 맞는 원서책은 아이가 선택해서 충분히 읽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교재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교재의 장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교재는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웃풋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라든지 문장들로 구성하기 때문에요, 기초 실력을 쌓기에 너무 좋고요. 지문의 길이도 길지 않아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부하기 좋습니다. 전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즘 교재는 다양해서 아이의 성향에 맞는 재밌는 교재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배웠던 옛날 교재들 때문에 교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요즘 교재들은요, 뮤지컬 교재도 있고요, 만화책 형식으로 구성된 교재도 있고요, 챈트랑 음원이 훌륭한 퀄리티 높은 교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 수준의 객관적 지표가 됩니다. 학원은 레벨이 있지만 엄마표로 진행할 때 아이가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럴 때 교재를 하나라도 진행한다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해서 아이의 레벨에 맞는 원서책과 영상에 노출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했던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보조 지표가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도장 깨기 같은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리딩 교재에는 30, 50, 100 이런 숫자들이 적혀있는 교재들이 있는데요, 이 숫자는요, 교재의 대략적인 글자 수를 의미합니다. 높은 단계에 도전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어서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교재로 영어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한국에서 입시를 치른다면요, 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교재를 잘 학습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교재를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제가 교재를 크게 분류해서 나눠 보았는데요,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저는 크게 메인 교재와 서브 교재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보았고요. 메인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듣기 말하기 중심 교재와 읽기 교재로 이렇게 큰 틀을 나눠 보았습니다. 저는 듣기 말하기 중심의 교재 한 권, 읽기 교재 한 권 이렇게 함께 사용했는데요, 처음 시작한다면요, 읽기 교재 한 권부터 시작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서브 교재는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문법이 필요한 시기에는 문법 교재, 그다음에 단어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단어 교재, 그리고 쓰기 교재 이런 것도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능률출판사에서 출간할 단어 교재는요. 사실 단어지만 듣기 말하기 아웃풋이 가능한 교재로 제가 개발을 했는데요. 만약 아이가 어휘력이 부족하고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구별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면 제 교재도 한번 써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단은요, 제가 크게 나눠보았는데요. 교재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눠보았어요. 아이의 시작 단계에서는 파닉스나 뮤지컬 영어 같은 거를 하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지금 소리에 익숙해서 따라할 수 있는 챈트가 많은 그런 교재들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는 아무래도 코र्स북이 굉장히 좋아요. 코र्스북은 대부분 지금 문장 자체가 짧고 따라하기가 쉬워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라면 쉬운 단계의 리딩 교재와 코र्스북 이렇게 두 개 병행하면 너무 좋고요. 모든 단계에서는 리딩 교재 꼭 사용할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 리딩 단계를 보면은 뒤에 렉사일 지수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 지수를 알면 우리 아이가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 지금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교재를 추천해 달라고 할 때요.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이고 영어를 몇 년 공부했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아이의 현재 레벨을 파악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 공부해도 실력 차이는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원서책 고를 때 설명드렸던 건데요. 일단 Test Your Vocab 가셔서 렉셀 지수를 확인한 다음에요. 아이의 렉셀 지수를 확인하면요. 대략적인 AR 지수와 CFR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렉셀 지수를 체크하도록 하고 잘 모르겠다라는 단어는 모르는 거고 지수의 결과값에서는 반드시 뒤에 0을 빼서 이제 AR 지수를 측정하면 되는데요. 영국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CFR이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범위가 되게 넓어요. A1, A2, B1, B2 이게 넓기 때문에요. 반드시 책을 아이와 보고 고르셔야 합니다. 교재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재는요. 반드시 아이와 함께 고르세요. 제가 추천하는 교재 물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재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함께 고르시고요. 처음에는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권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저는 듣기 말하기 교재 한 권, 리딩 교재 한 권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라고 했다고 그렇게 똑같이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 개 교재만 먼저 아이가 익숙해질 때까지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재를 직접 못 보는 경우에는요. 인터넷 미리 보기를 보고 선택해 주세요. 제가 영어 교재 출판 사이트를 다 정리한 것을 자료실에 옮겨 놓을 테니까요. 아이의 렉사일 지수가 파악이 되었다면 아이의 지수에 맞는 교재들을 함께 보고 아이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대략적으로요. 유닛 하나에 모르는 단어가 3개가 넘어가면 아이가 힘들어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럴 때는 단계를 낮춰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는 학년이 높아요. 모국어 실력이 좋은 편이에요 라고 한다면요. 살짝 아이의 수준보다 높여서 진행하더라도 충분히 아이가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좋은 교재 추천해 주세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하지만 교재를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요. 아이의 현재 레벨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요. 제가 추천하는 교재보다 우리 아이가 보고 고른 교재가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아이의 렉사일 지수를 반드시 파악해 보시고요. 렉사일 지수를 바탕으로 아이의 교재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듯이 가장 좋은 교재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교재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은요. 선택한 교재를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모님과 아이들을 늘 응원합니다.